JJ Popcorn Talk.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4일에 미국에서 개봉을 한 스크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그냥 스크림이라고 붙이긴 했는데 스크림 영화 프랜차이즈로 보면은 5번째 영화가 되겠죠. 그래서 스크림 5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제목이 어떻든 영화만 괜찮으면 되죠 뭐. 근데 이 스크림이 특별한 이유는 지난 2015년에 스크림 영화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던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1편부터 4편까지 이분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스크림 프랜차이즈는 아마 이제 끝난 게 아닌가. 그리고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된 스크림 TV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느닷없이 스크림이 또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로. 그래서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진짜 다들 돈독이 올랐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뭐 원래 스크림 영화 시리즈에서 나왔던 넵 캠블이나 콜트니 칵스 그리고 데이비드 아켓까지 다 나온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웨스 크레이븐도 없이 다시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 영화 괜찮을 수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누구냐면은 맷 베티넬리 올픈하고 타일러 길렛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2019년에 개봉이 됐던 Ready or Not이라는 영화하고 그리고 2015년 작품인 사우스바운드라는 영화를 감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Ready or Not은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기 때문에 혹시 가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걸고 가서 봤었는데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게 5번째 영화니까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뜻밖의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 개봉 일정이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스크림에 대해서 간단한 줄거리 소개와 그리고 저의 평점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은 스포일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스크림을 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제가 드리는 별점까지만 들으시고 그 후의 내용은 나중에 영화를 보신 다음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림 5편은 1편이 시작됐던 우스보로라는 그 동네에서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고스트 페이스, 그 유명한 커스튬 있잖아요. 스크림 시리즈에서 계속 범인들이 입고 나오는 그 커스튬을 입은 새로운 범인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포맷은 거의 1편과 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첫 부분은 스크림 1편에서 줄 베리모어가 연기를 했던 그 전화 받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거의 답습하듯이 보여주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럴까 막 이랬는데 그게 또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쉽게 전에 보여줬던 영화들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은 그런 식으로 영화를 전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아닌데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캐스트에 대해서도 정이 가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캐스트에 대해서도 반가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게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초반에서 집에서 고스트페이스한테 공격을 당한 피해가 생기니까 피해자를 중심으로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시 모이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밝혀내려고 그러지만 이제 역부족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크림 시리즈에 원래 출연했었던 데이비드 아켓이라든지 코트니 칵스 그리고 네브 캠벨이 다시 나오는 수순을 밟는데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연출을 맡은 이 두 감독이 굉장히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연출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지까지 나왔었던 스크림 시리즈를 상당히 존중을 하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5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글을 쓴 작가들도 그랬고 이 연출한 감독도 그랬고 상당히 케어를 많이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네브 캠벨 경우에는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랑 굉장히 가까웠었기 때문에 그 감독이 사망한 후에는 스크림에 출연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감독이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영화 감독이 된 이유도 웨스 크레이븐의 영화를 보면서였고 그랬기 때문에 레디 or not이라는 영화도 만들 수 있었다 이러면서 네브 캠벨이 이번 작품에 참여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네브 캠벨은 물론이고 콜트니 칵스하고 데이비드 아켓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특히 콜트니 칵스하고 데이비드 아켓은 스크림 영화 시리즈를 하면서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해서 딸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었는데 이런 내용을 이번 스크림 5에 적절하게 배합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뉴스로 접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영화 시리즈를 보면서 이 캐릭터들이 서로한테 느꼈던 감정이나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들이 다 느껴지게 되는 거죠, 보면서. 그래서 스크림 영화 팬들이나 아니면 이 배우들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브 캠벨이 처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것도 감동적이었어요. 스크림 영화 시리즈를 그닥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시드니 프레스컷의 모습을 처음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희망적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공포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캐릭터로 나왔지만 이렇게 5편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시드니를 보니까 왠지 제가 해준 건 없지만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새로 고스트페이스한테 희생을 당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캐릭터들이 새로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수가 거의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자매로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프닝 씬에서 고스트페이스한테 공격을 당하는 그 역할이 이제 타라 카펜터거든요. 이 타라 카펜터 역할로는 제나 올테가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저희가 이미 다뤘었던 베이비시터 킬러 퀸이라는 영화에서 출연했던 배우고 요즘에 상당히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 배우예요. 그리고 이 타라 카펜터의 언니로 나오는 샘 카펜터 역할에는 멜리사 바레라라는 배우거든요. 이 친구는 저희가 또 다뤘었던 In the Heights에서 여자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없었지만 스트레이트한 연기도 상당히 잘하는 배우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젊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배우는 쌍둥이로 나오는
트윈스로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민디 믹스 마틴이라는 캐릭터인데 제스민 세보이 브라운이라는 배우거든요. 이 친구가 쇼타임에서 방영이 됐던 옐로우 재킷에서도 나와서 눈길을 끌었던 배우인데요. 이 스크림에서도 상당히 연기를 잘합니다. 특히 이 트윈스 캐릭터가 스크림 1편하고 2편에서 출연을 했던 랜디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3편에서도 간접적인 출연을 하긴 했죠. 이 랜디라는 캐릭터가 죽은 후에 3편에서 여동생이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주인공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마르타 믹스라는 캐릭터였는데 이 역할을 한 게 헤더 마르타라조라는 배우였거든요. 이 마르타의 자녀들이 이 트윈스인 거죠. 그래서 민디하고 채드라는 트윈스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제임스 세보이 브라운이라는 여배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굉장히 랜디스러운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별만 바뀐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넉살 좋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 진짜 눈여겨볼 만하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헤더 마타라조라는 배우도 3편에서 출연을 했다가 이제 잠깐 깜짝 출연을 5편에서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 외에도 4편에서 드위와 같이 경찰에서 근무하던 데퓨티 주디 힉스를 출연했던 말리 쉘턴도 여기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이 넵 캠벌, 코트니 칵스, 데이비드 아켓 외에도 이렇게 몇 명이 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스크림은 상당히 오랜만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젖히고 1위를 한 작품이 되겠거든요. 뭐 물론 스파이더맨이 개봉한 지 한참이 됐으니까 내려갈 만하지만 요새는 특히 개봉하는 영화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스크림 때문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1위를 뺏기게 됐죠. 개봉주인 1월 14일부터 16일까지의 수익을 보면은 3,38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스크림 5편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월요일인 1월 17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여서 그러니까 연휴였거든요. 그래서 연휴로 계산을 해보면은 3,590만 달러 수익을 올린 거죠. 그래서 세계 수익까지 보면은 5,38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요 스크림 영화의 경우는 이 시리즈 전체가 이게 공포 영화의 특징이긴 하겠지만 제작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5편도 마찬가지로 2,400만 달러의 버짓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2,400만 달러 버짓을 생각을 한다면 개봉 주말에 5,380만 달러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인 데뷔 주말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얼마나 박스오피스 기록이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단 성공적인 리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포영화 덕후이기 때문에 스크림 영화 시리즈도 상당히 좋아했고 그리고 스크림 TV 시리즈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영화 시리즈만 순위를 매겨보자면은 96년에 시작된 스크림 1편이 1위, 그리고 스크림 2가 2위, 이번에 개봉한 스크림 5가 3위, 그 다음에 스크림 4가 4위, 그 다음에 스크림 3가 5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스크림 경우에는, 스크림 5의 경우에는 팝콘 지수를 4점 만점에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준수한 호러 영화였고 만족스러웠어요. 이 스크림 시리즈를 여지까지 26년 동안 지켜본 거죠.
그래서 골수 팬으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영화였기 때문에 만약에 개봉이 된다면은 한국에서도 공포 영화 팬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림5의 경우에는 IMDb에서 지금 팬들이 7.3점을 준 상태고, 메타스코어의 경우에는 평론가들이 60점, 100점 만점에서, 그리고 라튼 토마토 경우에는 75%의 신선도를 기록을 했고요. 라튼 토마토 안에서 측정을 한 오디언스 스코어 경우에는 83%였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시네마 스코어 있잖아요. 영화 팬들이 주말에 개봉 작품들을 보고 나와서 서베이에 참여를 한 그 결과를 보면은 B+를 받았어요. 이 B+ 경우에는 스크림 1편은 시네마 스코어 점수가 없고요. 2편부터는 있었는데 97년도에 개봉을 한 스크림 2는 B+였어요. 그런데 이제 3편부터는 그렇게 좋진 않았죠. 스크림 3편이 시네마 스코어가 B였고 스크림 4는 B-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B+로 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팬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제작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스크림 5가 2,400만 달러의 제작 비용이 소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6년도에 개봉을 한 스크림 1편의 경우에는 1,500만 달러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스크림 2의 경우에는 2,400만 달러. 당시 97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이 비용이면은 현재 스크림 5가 제작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물가까지 계산을 한다면. 스크림 3의 경우에는 제작 비용이 4천만 달러가 들었어요.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스크림 4의 경우도 역시 4천만 달러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스크림 5는 상당히 저렴하게 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편, 4편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크림 The TV 시리즈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도 저는 시즌 1, 2까지만 봤는데 시즌 3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1, 2까지는 상당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스크림 5에 대한 스포일러 프리 리뷰였었고요. 지금부터 스포일러 리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이후의 내용은 영화를 보신 다음에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면 스포일러 리뷰 들어갑니다. 경고 드렸어요. 자, 여기서 처음에 도입 부분에 드루 베리모어가 1편에서 했던 집에서 공격당하는 그런 장면이 다시 비슷하게 묘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트위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드루 베리모어처럼 살해를 당한 게 아니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언니인 샘이라는 캐릭터가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 있었다가 다시 동생의 소식을 듣고선 고향을 찾게 되죠. 남자친구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일이 전개가 되는데 요런 트위스트가 상당히 잘 묘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뭐 1편 답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트위스트를 약간이라도 주니까 뭐지? 뭐 이러면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코트니 칵스하고 데이비드 아켓이 극중에서 게일 웨더스하고 듀이 라일리로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둘이 극중에서도 헤어진 걸로 나와요. 게일이 뉴욕에서 앵커직을 제안을 받아서 듀이랑 같이 뉴욕에 가게 되는데 듀이는 그렇게 뉴욕에서 생활하는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게일 몰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헤어진 게 된 거죠. 근데 서로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긴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저 같아도 뭐 뉴욕에서 큰 방송사에서 하는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앵커를 준다면은
시골로 남편 따라서 다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두 캐릭터 다 그런 점에서 서로를 이해를 하고 사랑하지만 떨어져 있는 거를 받아들인 그런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훨씬 더 가슴 아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설정이 두 배우의 이제 실제 상황이랑 좀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레이어가 생기게 되고 깊이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스크림 시리즈 안에 또 이제 시드니 프레스캇의 사건을 가지고 만든 공포 영화 시리즈가 있잖아요. 스텝이라고. 이 시리즈가 계속 제작이 된 걸로 이제 묘사가 돼요. 그래서 8편까지 제작이 됐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편으로 제작됐던 영화가 공포 영화 팬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다시 이제 부활시켜야지 된다. 뭐 이러는 팬덤이 굉장히 커졌다고 그러는데 극 중에서도 이렇게 팬들 중에서도 좀 경우가 심한 팬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탁식 팬덤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팬들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영화 전반에 탁식 팬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재 뭐 공포 영화 시리즈나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 시리즈에서 그런 식의 탁식 팬덤을 진짜 할리우드 쪽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변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점에서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레디 or not을 연출한 감독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다른 스크림 시리즈에 비해서 공포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잔인하다고 해야지 되나요? 그래서 무드는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스크림 시리즈를 했던 것과 이제 동일시할 수 있겠는데 잔인함의 수위는 조금 더 높아진, 특히 고스페이스가 살해를 하는 장면은 훨씬 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공포영화 팬으로서 고맙죠. 재밌게 봤죠. 근데 한 캐릭터가 죽는 장면에서는 너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 장면에서 운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울 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이 캐릭터를 알고 지내서 그런지 꼭 내 친구 같다는 느낌?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다가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슬퍼서 안 돼! 이러고 다행히 좀 사람이 적었을 때 가서 봐서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윈스 캐릭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랜디의 조카들이잖아요. 그 조카들 캐릭터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민디 캐릭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트윈스인 제드 역할을 한 맨슨 구딩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극 중에서 그 공포 영화의 특징이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스크림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랜디가 호러 영화를 살아남는 그런 포뮬라가 있다고 1편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 중에서 캐릭터가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채드가 성별을 바꾼 경우겠죠?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가 오히려 섹스를 거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트위스트? 막 이러면서 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데퓨티 주디 힉스 캐릭터의 아들 역할로 웨스 힉스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딜런 미넷이 연기를 하는데 캐릭터 이름이 웨스잖아요. 이게 이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소소한 점까지 신경을 쓴 감독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시드니 프레스캇의 캐릭터가 처음 등장할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시드니의 모습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극 중에서는 설정이 시드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조깅을 하다가 두이의 전화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시드니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감? 그런 걸 느끼고요. 그리고 이 전화통화에서 두이하고 시드니가 이게 오랫동안 이런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경험을 한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하면서 통화를 하는 내용이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특히 이 스크림5에서 지금까지 스크림 시리즈에서 나왔던 두이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두이 캐릭터가 너무 잘 묘사가 됐어요. 이해심도 깊고 진짜 어른? 그렇게 묘사가 될 정도로 괜찮은 캐릭터로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스크림 영화의 팬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캐릭터가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크림 영화 시리즈를 만들었던 작가가 되겠죠. 케빈 윌리엄슨이 이번 작품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감독들이 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 케빈 윌리엄슨이 직접 스크린 플레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익세큐티브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을 추모하고 그 스크림 시리즈를 상당히 존중을 하는 그런 팀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림 영화 시리즈를 좋아했던 팬들이라면 이 5편이 상당히 괜찮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잠시 이 영화에서 조금 왜 이렇게 의문점이 들었던 좀 불만스러웠던 점이라고나 할까요? 그거를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이니까 같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극 중에 빌리 루미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1편에서 범인이었던 빌리가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연기를 했던 스킬 우리치가 디에이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젊었던 빌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극 중에 한 캐릭터가 본인이 상상을 한다고 그러나요? 환영을 보는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런 방식이 꼭 필요했었나? 그리고 구태여 이렇게 쓰려면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건 어땠는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장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스포일러 섹션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두이가 죽잖아요. 두이가 죽는 걸 보면서 어찌나 슬프던지. 그 장면 보면서 사람들이 울었다는 건 진짜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거의 울 뻔했었거든요. 근데 두이가 죽지 않으면은 시드니가 다시 우스보로에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드니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두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발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두이 캐릭터는 영화마다 계속 다치면서 불사조처럼 살아가는 캐릭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두이가 죽는 장면이 엄청나게 이모셔널하게 그리고 되게 잔인하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양쪽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킬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애정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슬펐습니다. 특히 두이가 고스트페이스한테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다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오히려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전화가 게일한테서 온 전화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두이가 죽었어야지 됐다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두이 속상하죠. 아, 그리고 나중에 범인으로 밝혀지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공포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면은 예상이 되는 캐릭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은 조금 재미가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뭐 스크림에서 이제는 범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후더닛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긴 하지만 이게 벌써 프랜차이즈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나왔던 캐릭터를 다시 보는 거나 뭐 여지까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킬러들의 정체에 실망을 한 점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두 캐릭터는 좀 멀리서도 나 범인 뭐 이렇게 보이는 캐릭터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이가 죽고 난 다음에 시드니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시드니하고 두이하고 게일하고 이렇게 세 캐릭터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번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아쉽죠. 셋이 같이 서 있는 장면을 또다시 봤으면 너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오리지널 영화 팬들의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스크림 영화 시리즈에서는 상당히 뭐 공포 영화의 특징이나 뭐 이런 걸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일어나는 주변 얘기들을 많이 섞어서 self-aware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자기네들이 공포 영화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잔재미를 1, 2편에서 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거를 회가 갈수록 점점 너무 부각을 시켜서 다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3, 4편보다는 낫지만 5편에서도 역시 이런 장면들이 좀 약간 지나치게 나와요. 그래서 톤 다운을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이 캐릭터가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게일이 스크림 시리즈에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세시하게 이렇게 톡톡 쏘는 그런 대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두이가 죽고 나니까 게일 캐릭터가 그렇게 통통 튀기는 대사를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되는 거지. 슬픈 사람이 어떻게 말장난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게일 캐릭터의 진 면목을 보기 힘들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스크림 5가 솔직히 스크림 4하고 약간 유사점이 있어요. 스크림 4에서도 팬픽션을 다루는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5편을 더 재밌게 보긴 했지만 4편과 유사한 점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신경에 쓰이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인터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촬영을 할 때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이 스크림 1에서 시드니가 사건을 겪었던 그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시드니가 들어서는 장면이, 그러니까 트레일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참 뭐라 그러나요? 내가 그 영화를 당시에 찍은 거는 아니지만 무척 느낌이 희한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보니까 넵 캠벨이나 뭐 다른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다 그 촬영 현장에 들어서면서 웨스 생각도 나고 웨스 크레이븐 감독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많이 울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그리고 영화 촬영이 팬데믹 기간 중에서 촬영이 된 거라서 촬영하는 동안 거의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숙소나 촬영장을 오가면서 생활을 해가지고 서로 무척 친해진 게 인터뷰하면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영화를 촬영할 때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하는 느낌이고, 새로 이 시리즈에 등장을 하는 젊은 캐스팅들이 오리지널 캐스팅에 나왔던 그 새 배우들을 처음 볼 때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막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거의 신격화 시켜서 선배님을 많이 받들어 모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 참 됐군, 막 이런 생각도 했죠. 스크림 영화 시리즈가 파라마운트에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라마운트 측은 스크림 6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크림 6에도 다시 시드니하고 게일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새로 등장한 젊은 배우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굉장히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들이어서 이번 작품에서 상당히 좋은 연기를 선보였거든요. 앞으로 이 스크림 영화 프랜차이즈를 그 친구들이 짊어지고 나간다고 그래도 그닥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편에 누가 나오던 무조건 예약을 하고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림 5편, 원래 제목은 스크림이죠. 그냥 스크림. 이 작품은 팝콘 지수 4점 만점에서 3점을 줬고요. 스크림 영화를 뭐 1편만 좋아하신 분들이라도 이 영화는 보실만 해요. 왜냐면은 제일 많이 이 작품에서 레퍼런스 되는 영화가 스크림 1편이기 때문에 1편을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이 스크림 5편도 상당히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포영화 팬들이라면은 꼭 보셔야지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Ready or Not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